이번 주 이슈입니다. 네. 교수님, 요즘은 뭐 우리가 눈이 많다고 하잖아요. CCTV도 있고 블랙박스도 있고. 근데 요즘은 날아다니는 눈도 있어요. 뭔지 아세요? 바로 드론입니다. 그래요. 네. 이게 드론이 이상한 쪽으로 사용이 지금 되죠. 네. 이 사건이 터졌어요. 결국 이거 영화 혹시 이 드론 날라다니는 영화 그 기억 안 나요? 유아인 씨가 나온 영화 살아있다. 네. 그 영화 나 봤거든요. 네. 그 영화 보니까 거기서 봤던 그게 그대로 현실에서 나타난 사건이 하나 터졌어요. 그러니까요. 예. 이게 드론을 날려서요. 예. 아파트 창문을 통해서 그 성관계 영상을 촬영했던 40대 2명이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이게 7일 날 일어났어요. 네. 지난 7일 날 드론 띄워가지고 이 아파트 참나 고층 아파트예요. 아파트에 드론을 날리는 거야. 그 드론이 근데 그 드론에다가 고성능 카메라를 장착한 드론이에요. 네. 그냥 드론 아니에요. 영화에서는 그 유아인 씨가 그 휴대폰 맞아요. 이렇게 해가지고 네. 돌리잖아요. 네. 그래서 좀비들이 어디 있는지 이렇게 살피는 역할 하잖아요. 여기에서는 고성능 카메라를 장착해가지고 이제 날리는 거야. 날려서 고층 아파트는 솔직히 밖에서 사람들이 쳐다볼 사람이 없잖아요. 커튼 같은 거 안 친단 말이야. 맞아요. 그거를 노리고 이놈들이 그 고성능 카메라를 장착한 상태에서 드론을 날리면서 건물을 뱅뱅 돌면서 촬영을 막 한 거예요. 그러니까요. 아, 이거 정말 이게 경찰의 말에 따르면 9월 19일 날 그것도 밤 9시네요. 네. 입건된 게 7일 날이고 발생한 건 9월 19일 날이에요? 네. 그래서 오전 0시니까 이제 자정이겠죠. 자정부터 그렇죠. 새벽 3시까지 부산 수영구에 있는 한 아파트 일대에 드론이 날아다니기 시작을 했대요. 미치겠다 진짜. 그래서 3시 50분쯤에 얘가 드론이 아파트 테라스에 떨어지면서 이제 굉음이 나면서 아파트 입주민들이 이게 뭐야 하면서 이제 경찰에 신고해서 근데 김윤희 프로파일러 네. 새벽 자정 시간에서 새벽 3시 시간 되면 창문 밖으로 윙윙거리고 돌아다니면 그 자체도 시끄럽지 않나요? 그러니까요. 근데 이제 그 자체도 시끄럽잖아요. 근데 뭐 잠자는 사람도 있을 테지만 또 뭐 여기서처럼 성관계 동영상을 찍었다면 그걸 인지를 못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아예 어떤 그 욕은 했겠다. 어떤 미친놈의 새끼들이 이 시간에 이거 드론을 띄워 이제 이런 얘기는 했을 수 있겠지만 날라다니는 거 자체 그 소리 갖고는 뭐 그냥 짜증내는 정도였지 그게 뭐 하는지 몰랐다가 아마 이게 03시 05분 정도 그러니까 뭐 아파트 테라스에 뚝 떨어졌나 봐 이놈이 뭔가 이거 고장 난 거겠지. 그때 네. 떨어지면서 소리가 엄청나게 이제 굉음이 들린 거예요. 크게. 그러니까 이제 그 입주민이 경찰에 신고를 이제 한 거란 말이에요. 이게 만약에 안 떨어졌으면 이건 쥐도 새도 모르게 그 동영상 찍어서 배포됐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요. 그래서 경찰에 신고가 됐다 보니까 경찰에서 이제 조사를 한 거죠. 출동했겠죠, 거기. 네, 드론에 카메라가 장착돼 있으니까 그 카메라를 봤더니 이제 경찰 관계자는 영상물을 구체적으로 내용은 확인해 줄 수 없지만 남녀 10쌍의 신체 부위가 찍혀 있었던 건 사실이다라고 확인을 해줬습니다. 그러면 이제 그 아파트 테라스에 떨어지면서 벙벙벙벙 소리 나니까 주민이 신고했고 네. 신고를 받고 경찰이 도착해서 이거 뭐야? 그 드론 자체도 100만 원대면 비싼 거예요. 비싼 드론에다가 요즘 드론 그 박 PD 갖고 있는 거 50만 원인가 밖에 안 하죠. 그 드론 100만 원이면 고급이에요. 드론도 비싼데다가 요즘에 경찰이 드론 이용해서 뭐 실종 아동 수색도 하고 그렇기 때문에 드론 그 전문으로 다루는 경찰이 엄청 많아요 우리나라에. 그 드론 딱 보고 아는 거야. 이거 비싼 드론인데. 근데 딱 살펴보니까 고성능 카메라가 장착돼 있는 거야. 이거 범죄하고 연관성이 있다고 보고 살피고 있는데 그 즈음에 현관 입구로 어떤 남성 30대 후반에 40대 되는 남성이 들어서다가 경찰 딱 보자마자 그냥 냅다 뛰는 거야. 그럼 도둑이 제발저래서 뛰는 거 아니에요. 맞아요. 그러니까 경찰이 바로 쫓아갔는데 그 시간이 아시다시피 새벽 그 3시 때니까 깜깜한데 금방 놓쳤지. 그래서 이제 이 드론을 이제 부산경찰청 관계자가 가지고 왔는데, 그거 보니까 일단 부부지부예요. 한 10쌍 정도의 이
신체 부위가 찍혀 있었다. 아주 이제 저 돌려서, 유화에서 네. 말씀하신 거고 경찰 입장 아마 성관계 그 동영상도 찍혔던 것 같습니다. 그 중에는. 네, 그 위밍 소리가 들렸었나 봐요. 네, 그러니까. 그래서 그거에 관련해서도 이제 신고가 좀 들어왔어요. 신고 들어왔을 거예요. 네. 그러니까 그 이미 떠댕길 때도 신고 들어왔군요. 네. 그러다 보니까 그 신고에 쾅 하고 이제 굉음이 나는 소리가 그렇지. 나니까 이제 복합해서 경찰이 예. 출동을 한 것 같은데 이 남성 나중에는 결국 붙잡혔다고 당연히 하더라고요. 잡히죠, 뭐. CCTV 분석해가지고. 그 아파트에 CCTV 현관적으로 들어오다가 경찰 보고 도망갔으면 그 현관에 CCTV 다 있잖아요. 아파트에. 그러니까요. 그래서 그 사람을 잡아봤더니 네. 평범한 회사원이었대요. 허허 참. 여기 어떻게 했냐면 그 인근에 그 다른 아파트 옥상에 가가지고 드론 조정했어요? 조정을 해가지고. 그러면서 그 앞에 있는 아파트 계속 빙빙 돌면서 찍었군요. 네, 근데 거기 옆에 또 지인도 같이 있었대요. 그러면 두 사람이 공범이네요. 네, 그렇죠? 그래서 네, 두 명, 40대. 근데 한 사람은 구속하고 한 사람은 불구속했네요. 아, 네. 그리고 이거 판매 목적이 있는 걸로 지금 경찰은 봤나요? 그렇게 보고 수사를 하고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굳이 호기심만이라는 이유만으로 100만 원대 고가의 그 드론에 네, 그러니까. 카메라를 장착을 해서 촬영을 한다. 그리고 들킬 위험도 있는데 제가 봤을 때 이것도 저도 판매 목적욕이 강할 것 같아요. 이게 그러니까 저 투자한 거 아니겠어요? 네. 저 고가의 드론을 내다가 고성능 카메라를 부착해가지고 그 시간대에 그래 참 기발하네요. 네, 아마 이런 부분에서 뭐 이 사람이 진짜 판매처가 있었다든지 아니면 그 전에 그런 전력이 있었다든지 여부들을 확인을 해볼 것 같고요. 근데 다만 저는 무서워지더라고요. 그냥 무서워지죠. 진짜, 네, 저도 한 6, 7층 살거든요. 아이고 6, 7층 살면 김용희 프로파일러 커튼 같은 거 잘 치고 네, 절대 외부에서 볼 수 없게 해야 돼요. 요즘에 또 뭐 드론 말고라도 고성능 망원경으로 건너편에서 고성능 망원경으로 뭐 러시아산 같은 거 우리 그 전에 수사할 때 많이 썼었는데 땡겨가지고 줌으로 하면 아예 선명하게 다 보여요. 그러니까 높은 아파트 특히나 6층 정도면 그 일반 아파트에서 그 직선거리로도 투시가 가능하거든요. 네. 그러니까 절대 그 카텐 치시고 막아야 돼요. 이 경우는 뭐 20몇 층 이런 거 봐요. 굉장히 높은 데 같아요. 그러면 이런 데는 사실은 전면에서 뭐 보기 어렵다고 판단해서 커튼 안 치는 경우 많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사생활이라는 게 점점 보장이 안 되는 것 같아요. 아니 내가 고층 아파트에 살면서 사실 커튼 안 치고 그러려고 사실 올라간 건데. 가을 바람 느끼겠다고 문 열어놓고 그럴 수도 야, 있는데 와. 여성이건 남성이건 그 신체를 찍는다 혹은 그 부부관계하는 거를 찍어가지고 그 목적으로 했다면 판매 목적이라면 이놈은 처벌이 엄청 크죠. 이 사람한테 그 주어진 그 죄명은 뭐 성폭력 특례법에 의거한 카메라 등 촬영죄예요. 네. 그런데 만약에 그것도 판매 목적이라고 그러면 7년이 할 거예요. 형량이 엄청 높아요. 동의 없이 찍은 건 5년 네. 이하잖아요. 그다음에 이제 동의한 이후에 허가 없이 유포하는 건 이제 3년 이하지만 이 경우는 기본은 하여튼 5년이에요. 판매 목적 아니라면 그냥 찍었다면 5년. 그다음에 판매 목적이라면 영리 목적이니까 7년 이하거든요. 그러니까 굉장히 큰 처벌을 받을 수 있어요. 아마 한 사람은 이제 구속영장 시작하고 한 사람은 이제 불구속 수사하는 것 같은데 근데 제 생각은 아마 했겠죠. 네. 경찰이 이 사람 휴대폰 그다음에 뭐 노트북 컴퓨터 이거 다 가서 뒤져가지고 압수해서 디포하겠죠. 네. 그래서 또 나올지도 몰라요. 근데 교수님 전 개인적으로 정말 강력한 처벌을 받았으면 그럼요. 좋겠어요. 그럼요. 왜냐하면 이게 지금 제가 인지하기로는 첫 번째 드론에 의한 그 촬영 같은데 기사에 난 걸로는 근데 그 전에 성공하지 않았겠어요? 이게 처음일까요? 그러니까요. 이게 만약에 형량이 낮다면 이건 안 돼. 네, 사람들이 또 할 수 있잖아요. 다른 사람들도 할 수 있고. 맞는 말씀이에요. 그래서 정말 강력한 처벌을 받았으면 좋겠고요. 정말 주민들이라든지 우리들도 무슨 이상한 드론 소리가 난다. 있어야 되지 않을 곳에 있다라고 하면 정말 바로 신고하고 이런 것들 정말 철저하게 사전에 막아야 될 것 같아요. 이거는 일벌백계 차원에서 법원에서도 이번만큼은 제대로 되는 형량을 줘서 두 번 다시 이런 사례가 일어나지 않도록 해줘야 되고요. 고층 아파트에 사시는 분들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잠시 마음 놓으실 수 있어요. 우리 아파트는 높으니까 어디서 볼 수도 없어.
그냥 뭐 창문 활짝 열어놓고 뭐 팬티 바람에 막 어디 돌아다니고 이러면 안 됩니다. 그건 절대 안 돼요. 언제 어디서 이런 놈들이 와서 보고 있을지 모르니까 좀 스스로 좀 방비 좀 하시는 게 좋겠어요. 저 어제 이 비슷한 기사를 읽었었어요. 그래서 저는 부엌 쪽에 있는 데는 커튼을 안 쳐놨었거든요. 되게 만들어요. 작은 창문이라서. 근데 너무 겁이 나서 혹시 몰라가지고 어제 그 도화지 같은 거 있잖아요. 급한 대로 집에 있는 거 갖다가 붙였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뭔가 방심해도 되는 부분이 이제 없구나라는 생각이 절대 안 들어요. 돼요. 지금은 안 돼요. 특히나 우리 저 김윤희 프로파일러 잘 저거 해서 브라인드 치고 네. 그냥 커튼 치면 답답하면 브라인드 있잖아요. 이렇게 그런 걸로 해놓으면 제대로 안 보이니까. 네. 우리 구독자님들께서도 이건 항상 대비하시고 주의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근데 진짜 교수님, 근데 그런 생각도 드는 게 밤이잖아요. 밤에는 불 꺼놓으면 안 보인다고 생각을 하는데. 그 고성능 카메라가 왜 고성능 카메라예요? 여기다가 적외선 카메라 붙여가지고도 얼마든지 가능해요. 야, 진짜 나날이 발전한다. 밤에 망원경으로 먼 거리 아파트에서 범인 집으로 추정되는데 이렇게 땡기면서 감시해봤어요? 안 해봤죠? 네. 그것도 원칙적으로는 이제 불법이지 그것도. 근데 우리 이제 범인 들어오나 안 들어오나 보려고 했는데 우리가 돈 주고 살 수는 없더라고. 워낙 비싸서 광학기계가 비싸요. 근데 그 대여를 좀 받았더니 러시아산 그 망원경이 하나 있어서 저도 깜짝 놀랐어요. 정말 그 먼 거리에서 뭐 거의 지근거리 거의 코앞에 있는 것처럼 그렇게 잘 보이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거는 좀 신경 써야 될 것 같아요. 하여튼 그 드론 관련된 거 남녀 열상의 신체가 찍혀 있었다. 네. 이거 명심하시고 진짜 조심하셔야 될 것 같아요. 근데 그 3시간 정도 안에 그렇게 많이 촬영이 됐다라는 게 좀 무섭다는 생각이 많이 듭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사건을 소개해드린 거는 여러분들 좀 조심하시는 게 좋을 것 같다. 그리고 또 이런 이상한 낌새가 보이면 바로 신고하는 게 좋겠다라고 해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절대 따라하시면 안 됩니다. 이거 아마 나중에 구속되고 나면 이제 판매 목적이었는지 아닌지 또 나올 거예요. 네. 후속 기사가 없어갖고 지금 나중에 나오면 다시 한번 올려주셔야 할 것 같아요. 네. 그리고 두 번째 이슈입니다. 교수님 그 휴대전화요. 예. 만약 잃어버린다면 요즘은 정말 맞아요. 예. 모든 정보가 멘붕이죠, 멘붕. 네, 멘붕이에요. 잃어버려 봤어요? 저 옛날에 한 번요. 휴대폰이 잃어버리고 나면 정말 며칠 동안 멘붕이에요. 저는 그 진짜 중요한 전화를 받았어야 되는데 제가 택시에다가 두고 내렸어요. 그것도 아이폰이었는데 최신형에. 나도 택시에 두고 내려가지고 못 찾았는데. 저도 택시에 그래서. 그래서 카드를 썼었으면 차라리 영수증이라도 있을 텐데. 저도요. 현금 내는 바람에 그 추적도 못했어요. 저도요. 저는 아저씨가 그래서 잔돈 안 받겠다고 급하게 왔었거든요. 그래서 말씀을 드렸는데 그러고 이제 현금 내고 왔는데 연락이 안 되니까. 그거는 엄밀히 얘기하면 택시 기사분이 아닐 수도 있어요. 택시 기사분이 챙긴 거 아닌 경우 아닐 겁니다 거의. 네. 그 후속으로 탄 그 심장에 검은 털 난 그 승객 그 사람들이 슬그머니 주머니 넣어가서 이렇게 하는 경우도 많아요. 그러니까 뒷좌석 잘 안 보시는 경우가 많아가지고. 근데 그때도 저 전화번호랑 이런 게 다 그런데다 업로드를 안 시켜놨었어요 전화번호를. 큰일 나지. 네, 그러다 보니까 전화 번호도 없고 거기에 이제 뭐 사진 같은 것들도 다 잃어버리고 좀 아쉬웠죠. 자료 뭐 이런 거 잃어버리거나 귀한 사진 잃어버리면 그 다음부터는 이제 컴퓨터로 백업해가지고 저장해놓는 습관을 좀 길렀는데 뭐 요즘엔 뭐 저 클라우드인가? 네. 뭐 거기서 다 자동으로 업되니까 그런 건 좀 없겠지만 근데 나는 하필이면 그 전화번호를 잃어버려갖고 그때가 우리 딸 결혼시키기 직전이에요. 그래서 지인들한테 연락을 해야 되는데 휴대폰을 잃어버리는 바람에 옛날 구형 휴대폰 나는 그 휴대폰을 반납 안 해요. 그냥 지금 쌓아놓고 있어. 한 10개 되는 것 같아 지금. 근데 요번에 거는 반납했어요. 워낙 많이 쳐준다고 그래서 반납하고 이거 샀는데 거기에서 한 3분의 1 정도는 내가 놓친 것 같아요. 내가 그 부의금 축의금으로 낸 거만큼 못 받았어요. 연락 못 해가지고 억울해요. 아깝다. 자 이
도난당한 휴대폰 잃어버리거나 이러면 진짜 미치는 거죠. 네. 그런데 그런 일이 하나 있었네요. 네, 특히 이제 젊은 세대 같은 경우는 바로 뭐 클라우드에 업로드하거나 바로 연동할 수 있는 방법들을 알 수 있지만 나이가 좀 있으신 분들 같은 경우는 그걸 잘 못해 놓고 계신 분들이 많아서 휴대전화에 그냥 오로지 전화번호는 휴대전화에 사진도 다 휴대전화에 그러면 있는 안 돼요. 경우가 많은데 이 요번에 A씨 64세 A씨 같은 경우도요 그 휴대전화를 이렇게 업로드 시켜 놓은 게 아니라 그냥 그대로 그냥 사진하고 전화번호 막 그냥 그 있는 상태에서 아마 휴대전화를 잃어버렸었나 봐요. 그러니까 이분한테는 그 휴대폰은 이 세상에서 하나밖에 없는 최고의 소중한 물건인 건데 네. 그걸 잃어버리신 거네. 근데 이분한테는 이 휴대전화가 더 큰 또 의미가 있었어요. 어떤 의미가 있죠? 병마하고 싸우다가 이제 세상을 떠나버린 딸이 있었나 봐요. 아이고. 근데 그 딸하고 찍은 사진이 바로 아이고 그 휴대전화에 그 유일하게 거기에 있었나 보다. 아이고 그러면 이건 휴대전화가 문제가 아니죠. 네. 내 새끼 보고 싶을 때 못 보는 거 미치는 거죠 그거. 그래서 힘들 때마다 아마 그 휴대폰의 사진을 보셨나 봐요. 그래서 딸 보면서 마음도 추스리고 그런 휴대폰을 잃어버렸어요. 네. 아이고. 그래서 이제 A 씨 말로는 딸하고 딸을 추억할 수 있는 유일한 물건이었는데 그거를 이제 도난당하고 나니까 아마 진짜 세상에 억장이 무너지는 기분이셨을 거예요. 멘붕이지 뭐. 어떻게 잃어버렸대요? 그 지난달에요 아파트 인테리어 작업을 하기 위해서 잠깐 아파트 난간에 놓아두셨대요. 근데 거기서 갑자기 사라진 거예요. 광주 남구 봉선동에 있는 한 아파트네. 네, 아마 인테리어 작업하시나 봐요. 그 계통 일하시는 분이구나. 네. 근데 갑자기 아파트 난간에 뒀는데 아이고 잃어버렸어요. 잃어졌다 보니까 이제 살짝 두신 건데 그게 없어져가지고 막 주변에 막 도움도 요청하고 막 찾아봤지만 찾을 수가 없었다고 합니다. 경찰에 신고는 당연히 했겠네요. 그만큼 소중한 물건 같으면. 네. 예, 그렇죠. 경찰이 당연히 이거 도움 요청해야죠. CCTV 같은 것도 추적할 수 있으니까. 그래서 찾았어요? 네, 광주 남부경찰서 강력 3팀이었는데요. 휴대전화. 강력팀에서 맡았네요. 근데 교수님 이런 경우 있어요? 글쎄 이거 휴대폰 분실 신고 이건 도난 신고로 한 것 같기는 한데 도난 신고를 해도 경찰서 형사팀이 하거든요. 네. 강력팀에서 안 하는데 하여튼 뭐 어떤 사유에서 그건 강력 3팀한테 배당이 됐네. 오히려 더 잘 된 거죠. 뭐. 거기 강력 3팀에서 이 A 씨가 안타까운 사연을 들어서 그 얘기 하셨구나. 거기에 내 딸하고 내 딸 생전 모습이 있다가 같이 찍은 거. 그 들으면 가슴 엄청 아프죠. 그래서 진짜 이렇게 딱 팔 걷어붙이고 수사를 하셨대요. 그렇지. 네. 근데 안타까운 게 거기 CCTV도 없었대요. 그 장소에? 네. 목격자도 없고. 아이고야. 나 용의자 특정하는 게 너무 어려웠다고 합니다. 근데 주변 탐문하다가 용의자 모습이 까만 점으로 보이는 먼 곳에 있는 CCTV 한 대는 발견한 모양이에요. 네. 점으로 보였대 용의자로 추정되는 사람이 점으로. 그거 어떻게 했을까? 이게 지금 여기는 안 나와 있는데 네. 제가 봤을 때 그 사람 그 검은 점을 따라서 계속 CCTV 이렇게. 네, 엄청 고생했겠습니다. 네. 그래서 수사 착수 9일 만에 절도 맞네요. 절도 피의자 잡았는데 아이고 이 양반 나이가 만만치가 않아. 그래서 저는 이거 신문 기사 잘못 난 줄 알았어요. 네. 그래서 이거 맞죠, 교수님? 96세입니다. 96세. 96세 되시니까 휴대폰 같은 거 있으니까 슬쩍 집어갔지. 네. 연세가 있으시니까 요즘에 다 걸린다는 거 모르고 96세예요. 이 절도 피의자가. 근데 이분이 저는 더 안타까운 게 아니 어떻게 이렇게 96세신데 잘하시는지 휴대폰을 이미 갖고 있는데 초기화해 버리셨대요. 이건 내가 생각할 때는 휴대폰을 잘 몰라서 만지작거리다가 초기화한 것 같아. 오히려. 그래서 96세 된 그 노인분 뭐 지금 여기 자세히는 안 나왔지만 이분도 휴대폰이 없는 사람 같아요. 그래서 쓰시려고 그러셨던 거예요. 그래서 아마 그 휴대폰 훔쳐가신 것 같은데 가지고 가서 주물떡거리다가 아마 초기화해버린 모양이에요. 그러니까 너무 속상한 거지. 사실은 휴대폰을 찾으려는 최고의 목적은 생전에 내 딸하고 나하고 같이 찍은 모습 그걸 찾기 위해서 경찰에 신고해가지고 경찰도 또 그 점을 헤아려서 그 까만 점으로 보이는 그 동선을 쫓아가고 9일 만에 잡았다면 경찰이 엄청 고생한 거예요. 나름대로. 맞아요. 그래서 잡았더니 96세 할아버지에다가
쪼물떡거려가지고 다 초기화해서 사진 다 날라가 버렸단 말이에요. 이러면 정말 거의 절망 단계에 들어가죠. 이분 입장에서는. 응? 그래서 경찰에서는 너무 안타깝잖아요. 그러니까 그 디지털 포렌식 원래는 사실 이게 범죄 목적으로의 범죄 수사 목적. 네, 수사 목적일 때 하는데 이분의 안타까운 사연을 또 알게 됐으니까 아마 디지털 포렌식에 맡겼나 봐요. 이것도 진짜 범인 하나 잡는 것보다 못한 건 아니죠. 네, 그렇죠. 이거 진짜. 그러면 디지털 포렌식을 사용해서 딸의 사진을 복구해주기로 했다는 거고요. 그런데 됐네요, 진짜. 이야, 이거 그리고 이렇게 주실 때도 그냥 주신 게 아니라 혹시라도 또 휴대폰 또 잃어버릴까봐. 네, USB에다가 또 따로 담아가지고 아이고, 사진을 주셨대요. 이왕 하는 거 그렇게까지 해주면 이분은 이제 휴대폰 잃어버려도 다음번에는 그 USB 보면 되니까 네. 딸은 영원히 이분이 보고 싶을 때 볼 수 있겠네요. 이건 경찰에서 어디 남부 경찰서요? 아까 광주 남부경찰서 강력 3팀이요. 예, 우리 후보님들 이거는 정말 제가 칭찬해주고 싶고 우리 구독자님들 앞에서 자랑도 해도 될 것 같습니다. 네. 예, 그래서 그 할아버지는 어떻게 됐어요? 할아버지 96세 입건되셨어요. 입건됐는데 뭐 구속은 못했겠죠. 당연히 또 구속 정도는 아니고 네. 또 구속 정도가 되신다고 해도 96세는 네. 구속 안 하죠. 네. 불구속 입건했던 것 같은데 이거는 경찰이 오래간만에 범인 몇 명 잡는 거 소개하는 것보다 굉장히 잘했다. 기분 좋게 이렇게 방송할 수 있겠네요. 내 아버지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내 가족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이런 마음이 또 있는 것 같아요. 항상 교수님이 말씀하셨듯이 경찰은 중요한 게 능력도 중요하지만 공감해줄 수 있고 들어줄 수 있고 안타까워질 수 있는 그런 마음이 중요하다고 하셨는데 정말 이 마음이 고스란히 담겨 있는 사연이었던 것 같아요. 맞습니다. 경찰은 제가 늘 말씀드리지만 차가운 머리로 하는 거 아니에요. 뜨거운 가슴으로 하는 거예요. 내가 수도 없이 그 얘기하면서 강의했는데 가슴으로 해라. 뜨거운 가슴으로 수사해. 경찰해라. 그래야지 국민들한테 신뢰받는다. 그런 얘기 많이 했는데 이건 정말 광주 남부경찰서 강력 3팀이라고 그러셨죠? 네. 강력 3팀 우리 후배들 그런 마음 가지고 모든 수사에 임한다면 아마 그 걸치적거리는 것 없이 순탄대로 갈 거예요. 네. 감동받는 치안입니다. 이런 게 바로. 네. 이게 진짜 우리 간단한 사연으로 소개시켜줬지만 그분의 안타깝고 발 동동거리며 신고를 했을 때 그 안타까움도 느껴지고요. 또 찾아주려고 했던 경찰분들의 그 적극적인 노력도. 그다음에 사실 검거됐을 때 검거되고 또 핸드폰 받아들었을 때 거기 다 사진이 아이고, 삭제됐었을 때 그 절망감. 근데 이걸 다시 희망으로 바꿔주신 경찰관 분들한테 감사 인사드립니다. 원래 자식은 부모가 죽으면 산에다 묻고요. 부모는 자식이 죽으면 가슴에 묻는 거거든요. 근데 그렇게 진짜 이 경찰관들 이거는 내가 생각할 때 정말 잘했어요. 정말 잘했어요. 디지털 포렌식 해주고 USB 따로 해서 해주고 이거는 진짜 경찰이 해야 될 일 한 겁니다. 예. 네. 굉장히 고맙고 감사한 일입니다. 네. 모든 세계의 경찰들이 이런 마음으로 경찰이 되기를 바라면서 이번 주 이슈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 예, 수고했어요. 감사합니다.